안녕하세요. 요즘엔 인생을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결혼하고서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쁘고, 결혼 전엔 조금이라도 친정에 보탬을 주고 결혼하려고 일만 하였거든요. 이제야 많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 쓸 시간도 나네요. 저는 지금 작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쌀국수집을 여러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성공했다고들 부러워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답니다.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결혼 후 이제 내 가정을 꾸려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도 잠시 매일같이 술에 가정을 챙길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이렇게도 복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 참 힘든 나날이었고 가난한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가난했기에 이런 남자를 만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우울했던 과거였어요. 인생에 돈이 참 중요하듯 돈 때문에 싸우는 날도 여러 번 있었던 때였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네가 뭘 아냐?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알아?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너같이 드센 여자는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됐고 밥이나 차려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리다 쓰려. 오늘이 우리 은호 졸업식인데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애가 아빠랑 같이 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정해? 어제까지 또 술 마시고 은호 입이 대빨 나와서 학교 갔어. 알아? 나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비 노릇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마누라나 자식이나 매한가지로 짜증나게 한다. 가장이 술 좀 마시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해요. 막말로 내가 나왔냐? 네가 나왔지? 나한테 강요 좀 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기 고달프고 힘들거든? 어휴, 속 터져 진짜. 술 좀 마신다고? 일주일 7일을 술 마시는 게 정상이야? 매일같이 고주망태해. 월급도 다 뭐에 쓰는지 내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당신이랑 12년 살 동안 언제 한번 생활비 한 푼을 준 적 있어? 그 돈 다 어디다 쓰는 건데? 말해봐. 나만 가장이냐? 너도 일하는데 왜 내 돈을 물어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애를 싸질러 낳으느냐? 당신은 진짜 아빠 자격도 없어.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쓸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지.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낳았니? 지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진짜 고되다. 당신이랑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남편은 언제나 막말을 일삼았고 저 혼자 만든 아이들도 아니지만 늘 이 모든 탓이 아이들인 것 마냥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 말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불우하게 자랐던지라 아이들에게만큼은 티내지 않고 늘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었죠. 그리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듯이 악착같이 일을 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전 조그마한 쌀국수집을 차렸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혼자 벌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그렇게 가게를 꾸리게 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던지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억세고 드센 마누라로만 보다가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는 걸 보게 되니 절 다르게 보는 눈빛도 보여주었답니다. 엄마, 이제 사장 되는 거야? 우와, 그럼 나는 사장 아들이네?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엄마 사장 됐다고. 그래, 은호야. 친구들 데리고 자주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은주도 친구들 데려오고, 알겠지?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생활력 있더니 넌 뭐라도 할 줄 알았다. 은호야, 은주야, 엄마 대단하지? 웬일이야? 내 칭찬을 다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머쓱하다. 맨날 뭐라고만 하더니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아, 맞다. 당신 뭐 가게 하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나도 회사 그만뒀어. 은호랑 은주도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지? 아빠가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 딸 잘 못 봐줬잖아. 이제 아빠가 잘 봐주도록 할게. 가게를 차린 날 남편은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퇴사가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혼자 무턱대고 그런 행동을 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고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열이 뻗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했답니다. 아, 솔직히 너 가게 하려면 혼자서는 못할 거 아니야. 누군가 계산도 해줘야 하고 그리고 홀도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남을 쓸래? 가족이 낫지. 그리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마누라는 사장 소리 듣는데 나는 회사 상사 눈치 보고 다니냐? 누군가 쓰려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마누라 가게인데 좀 잘하겠냐? 좀 믿어주라. 당신 진짜 마음대로다. 어떻게 이런 걸 상의도 없이 결정하니? 난 당신한테 허수아비지? 그냥 없어도 되는. 허수아비는 무슨 허수아비야? 어차피 당신도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미리 그만둔 거야. 이제야 가장 노래 좀 해보겠다는 거 그렇게 고쳐야겠냐? 나도 그냥 고민하고 내린 결정 아니라고. 이거 왜 이래? 이제 와서 가장 노릇을 해? 나 그렇게 힘들고 지친다고 할 때는 외면하더니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그건 하지. 어쨌든 결과론적으론 당신 도와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왜 그래? 그만 짜증내라. 나도 참고 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그래도 가게에 사람을 구해야 했기에 남편을 쓰기로 했답니다. 이 가게 하나에 부부 모두가 매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차피 남편의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을 뿐더러 단 한 번도 가게에 보탬이 든 적도 없었기에 차라리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영업이 시작되었고 제 손맛 덕분인지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홀과 주방에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었답니다. 와, 이 작은 가게에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사람들 줄이 끊이질 않냐? 이해가 안 가네. 쌀국수 뭔 맛으로 먹는다고. 당신 와이프가 하는 가게거든? 말 좀 예쁘게 해. 그리고 이제 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구해줄 텐데 품행 좀 단정히 하고. 이제 우리들만 있는 가게가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인데 남들 눈에 좋게 보이면 좋겠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남한텐 잘하거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걱정 붙들어 매. 사실 워낙 가정엔 소홀해도 남에겐 정말 잘하는 남자였기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에게 쏟을 그 마음을 가정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움만 있었을 뿐이었죠. 다행히 가게의 모든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시기 좋게 첫 가게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을 거의 다 갚을 정도로 가게는 정말 초대박이 났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승승장구의 기운만이 몰려왔고 힘들게 살았던 세월을 모두 보상받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우리 집 자랑거리.
어쩜 그렇게 사업수완이 좋아서 달마다 용돈도 붙여주고 옷 사입으라고 따로 돈도 주고 내가 요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살만 나는 거 아니여. 노인정 사람들이 나만 보면 며느리 잘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요. 어머님이 좋으시니까 저도 좋네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온 것 없어도 어머님이 참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셨잖아요. 아유,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아들 뭐 볼 게 있다고 시집 와주냐? 그게 고마웠거든. 그래도 네가 복덩어리라 다 잘 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안 될 수가 있나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 동네에서 관광 가시는데 제가 찬조금 좀 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기 좀 사시게. 제가 잘된 만큼 더 잘할게요.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는데 이젠 누리셔야죠. 누가 보면 이 사람이 딸인 줄 알겠네. 엄마, 아들도 왔어요. 아는 척 좀 해. 그저 며느리. 누가 보면 친정엄마인 줄 알겠어. 그럼 우리 며느리지. 넌 저기 가서 알아서 밥이나 차려 먹어. 저 원수탱이 요새는 네 속 썩이진 않니? 그래도 같이 가게 해서 매일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어요. 남편과 별개로 어머님은 시집 온 순간부터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수차례 했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은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본인 아들이 못났다며 저에게 늘 미안해하는 시어머니였기에 더욱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답니다. 그렇게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던 시기였어요. 사장님, 제가 이때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날 바쁜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뭐. 승희 씨 혼자서 아이 키우고 하는데 당연히 바쁠 거라는 거 알아요. 이해하니까 미리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정말 사장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귀인을 만나게 되다니. 내가 다 승혜 씨 나이 때 많이 힘들어봐서 알아요.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 당연히 힘들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공도 하시고 정말 부러워요. 전 언제쯤 성공해서 행복해질지 의문이네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앞날이 어두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걸요. 그래도 아이 보고 용기 내서 살면 언젠가 빛이 올 거예요. 직원 중 유일하게 나이도 어린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있었지만 오히려 혼자 애 둘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그 심정 충분히 다 공감했거든요. 친정도 불우하고 아이까지 도맡아 키우는 직원을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직원들을 그렇게 한두 번 이해해주다 버릇하면 널 호구로 아는 거야. 사장이 어려운 맛이 있어야지. 뭐든 다 들어주냐? 그럼 사정이 딱한데 어떡해. 당신은 어쩜 그리 피도 눈물도 없어? 그날 일일 알바 채용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렇게 애핑계 대고 일 빼는 거 아니여. 그럼 홀에 있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고. 당신은 모르겠지. 혼자 애 키우는 심정이 어떤 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당신이 뭘 알아서 그리 말할까? 그만해. 그래, 너 잘났다. 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을 가지고 꼭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맨날 과거 얘기 들먹거리면서 지겨워 진짜. 과거 얘기를 들먹거리지 않게 해봐, 그럼. 자기도 솔직히 성실하게 한다곤 하지만 매일 상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다니잖아. 예전보다야 많이 줄었지만 내가 말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줄 알아? 당신 어머님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야. 남편과의 사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보다야 많이 나아졌지만 언제나 뺀질거리는 남편을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본인 일을 늘 투덜거리며 다 하였기에 그나마 참고 살 수 있었고 가게에 하루 종일 저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에겐 전보다 더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그나마 위안을 얻고 살았어요. 또 가게가 바빠짐에 따라 확장도 하고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고 드디어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룬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죠. 독해가지고. 하여튼 여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하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하여튼 넌 마누라 덕분에 그나마 밥수저 뜨고 사는 줄 알아.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런 복덩어리를 만나서 편하게 사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라고 내뱉냐? 하여튼 저 주둥이 그냥. 엄마는 맨날 얘 편만 들어요. 엄마 아들이 바로 나라고. 어쩜 그렇게 며느리 편을 들어요? 내가 무슨 주원 아들인 줄. 네가 주제도 모르고 은어어미한테 까부니까 하는 소리다.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정말 장하다, 장여. 어머님도 모시고 하면 좋은데 기어이 혼자 사시겠다고 하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같이 사시지 왜 혼자 사신다고 그러세요. 아유, 됐어. 나도 혼자가 편해. 이렇게 늙음하게 노인정이나 다니고 그래야지. 자식들이랑 부대끼는 거 싫다. 마음은 참 고마워. 남들은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안달인데 넌 꼭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 거 있지? 당연히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거죠. 저한텐 어머님은 친정엄마나 다름없으신데 그래도 마음 변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무렵 정말 바빴어요. 쌀국수집도 확장 이전을 했고 심지어 2호점까지 차리느라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어 가게가 번창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어 회식에도 자주 참여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 마침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원의 딱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전 직원들이 가족 같았던지라 직원에게 혹할 만한 제안을 해주었고 직원은 고마워하였죠. 에고, 딱해라. 월세도 너무 비싸다. 그럼 승희 씨, 우리 집 지하방으로 새 들어올래? 우리야 뭐 자주 보는 사이이니 내가 월세로 싸게 해줄게. 승희 씨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꼭 나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그래도 되나요? 사실 동네도 그렇고 집도 옮겨야 하니까 고민했었는데 저야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어차피 대문만 같은 거고 현관은 다른 거니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도 될 거고 혹시라도 할 말 있으면 참지 말고 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장님한테 언제나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은혜는 무슨? 됐거든? 우리도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 그런 건데 뭘. 정 고마우면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고 잘 부탁해. 그렇게 직원은 저희 반지하 집으로 새를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펄쩍 뛰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뼛속까지 본인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그런지 싸게 내놓은 월세 가격에 남편은 너무 싸다며 입을 빼쭉 거렸거든요. 아무리 직원이라도 그렇지. 보증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월세도 그게 뭐냐? 이 근방에서 누가 그런 가격에 내놓는다고? 승희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는지 몰라? 난 내 젊었을 때 생각나서 안쓰러워 죽겠구먼. 당신은 모르겠지. 허허벌판에서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내 시절을. 그때 당신은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서 저렇게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나이도 어린데 집도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 참나. 복지관을 차리지 그러냐?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여튼 오지랖은. 나나 잘 챙겨 이 사람아. 남편이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직원에게 세를 내주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게는 역시나 바빴고 정말이지 행복한 시기였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왜 있는 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우리 집 반지하 사는 세입자가, 즉 제 가게 직원이 내게 늦은 밤 남편 몰래 쪽지 한 장을 남기게 되었고 그 옆엔 덩그라니 아이가 있었답니다. 사장님, 아니 여사님, 1년치 월세 이걸로 퉁칩시다.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럼 가볼게요. 아니 이 밤에 어딜 간다는 거야? 이 쪽지는 뭐고? 저기 승희 씨,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는 왜... 아유, 울지 마라.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직원이었고 기가 막힌 한마디에 쪽지를 펼친 순간 남편의 상상 못할 정체를 보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아이의 친부는 남편이었고 직원은 아이를 남편에게 남기고 도저히 못 살겠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랍니다. 이게 사실이야? 무슨 말을 해보라고. 아니 승혜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언제부터였니? 네 아이라며? 환장한다. 이게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그 여자애가 그렇게 끈질기게 내 주위를 맴돌더니 당신 가게까지 취직한 거야. 내가 당장 사라지라고 했는데 아이 들먹거리면서 압박하는 거지. 나도 피해자라고. 뭐? 그렇게 오래된 사이였어? 하긴 애 나이를 보니 몇 년은 되었지. 내가 가게 차리기 전부터였을 테고 그걸 알고 승혜 씨는 우리 가게에 취직한 거구만.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앞에서 인간인 탈을 쓰고 그동안 쇼를 했겠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미 시작된 바람이었고 남편의 외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땐 이미 남편의 혼외자가 태어난 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 곁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이고 결국 제 집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랍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미혼모인 그 직원에게 알뜰살뜰 잘해줬었고 남편을 설마 하니 제가 의심을 할까봐 저보고 복지관을 차리라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의심을 사지 못하게 한 거랍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 봐서 그리고 어머님 때문이라도 당신이랑 남자 붙들고 싶었어. 근데 이제 희망도 없다. 내가 굳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밖에서 애까지 낳은 당신을 내가 참아야 하는 거니? 긴 말하지 않을게. 어차피 이런 말도 갱생이 가능해야 말도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은 갱생도 안 되잖아? 당장 이혼해. 이혼이라니?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마누라를 두고 이혼을 하게? 절대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 때문이겠지. 비열한 인간. 그럼 어쩔 수 없지. 소송할 거야. 우리는 역시 인연이 아니었어. 뻔뻔하게 그럼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이었고,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을 시작함에 따라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울며불며 아들을 작정하고 혼쭐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손이 깨끗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답니다. 이 모질한 놈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유, 어미야. 면목 없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 가정 지키고 싶었는데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죄송해요. 그만 가볼게요. 예, 아가. 아유, 너 꼴도 보기 싫어. 그 기집애랑 잘 살아봐 어디. 네가 은호엄이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넌 이제 어쩔 거야? 은호엄이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쩔 거냐고. 아유, 환장해. 어떻게 애가 이렇게 모질라? 아니, 승혜개가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아, 그만 때려요. 아파. 나도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라고. 아, 엄마 이거 좀 놔. 당장 무릎 꿇어. 어미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아들 좀 제발 봐줘. 죄송해요. 어머님도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란 걸 잘 알잖아요. 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용서 못해요.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와 더 이상의 말이 길어지면 그동안 정에 휩쓸릴 것 같아 소송 중에도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송은 시작이 되었고, 뻔뻔하게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며 떼를 쓰더라고요. 아마 제가 애들이면 끔찍하니 이혼을 못하게 하려는 심보 같았어요. 하지만 유책 배우자에다가 혼외자까지 있는 마당에 법원이 그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경제권은 오롯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겐 양육권 친권이 가지도 않았죠. 전 이혼과 더불어 아이의 양육권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직원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미안한지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역겹고 가식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선심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당한 기분이 들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죄송해요. 사장님한테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빠가 무책임하게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강수를 둔 거랍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저 쓰레기 데리고 잘 살아봐.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쓰레기라서 자꾸 앞에서 얼쩡거린 거겠지? 내 앞에선 미혼모가 열심히 사는 신용하며 실제로는 유부남이나 만나서 애나 가지고 남의 가정이나 파탄내는 너도 쓰레기야.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있어야지. 난 분리수거 도저히 못하겠다. 둘이 잘 살아보고 후회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남의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낳고 정상가정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 용서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는지 볼게. 네가 그렇게 원한 남자였으니 어디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말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상간녀였지만 그동안 해온 가식들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법의 소송이 끝났음에도 저에게도 억울한 게 있었답니다. 제가 일군 재산을 남편과 분할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남편의 기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만 줘도 됐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개뿔 한 것도 없는 인간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니요. 이렇게라도 가져가야 내가 널 포기한다니까. 막말로 내가 처음에 도와줬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걸 노릴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하긴 어차피 나보단 내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네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역시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그딴 말밖에 없지? 저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마주했으니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후회하면 뭐해? 결국 저 역시 재산 분할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주었고, 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아이들도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 졸업한 뒤라 그런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 역시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이란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지켜온 가정이 뭐였나 싶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때문에 슬픔을 내비추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나갔어요. 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게는 엄청 바빠서 계속해서 분점 문의가 잇따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만나야 하지 않겠니? 마지막 인사를 못하기도 했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럼 제가 이날 쉬는 날이니 이때 만나도록 하죠. 어머님한테 저 역시 그동안 감사했다고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그동안 잘해주신 정이 있으니 어머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님은 대뜸 저를 보시자마자 마음속에 못했던 말들을 하셨어요. 원래도 서로 의지하며 할 말 못할 말을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모든 말씀을 토해 놓으신 거죠.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에 사과할게. 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다니. 너무 미안해. 마음 많이 아팠지? 네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 참 애비 때문에 엮인 인연이지만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그동안 못했던 말들도 다 너한테는 했었는데 막상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 다 잊었어요. 워낙에 바쁘기도 했고 애들 둘 챙기랴 일하랴 오히려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애비랑 저 그냥 이럴 운명이죠 뭐. 진작 끝냈어야 맞는 건데 제가 미련했어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것들이 벌을 받은 거지. 조강지쳐 가슴에 대못 받고 잘 살 리가 있어? 한동안은 둘이서 네가 조금 띄워준 재산으로 뭐 새로 시작한다 어쩐다 하는 것 같더니 허구한 날 싸워대고 그마저도 그 애 있잖니. 애가 백혈병에 걸렸지 뭐야. 몸도 약하고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고 내 아들이지만 벌 받았다 싶었어. 그 어미란 애도 허구한 날 울어대고 난리였거든. 어머, 그랬군요. 아예 소식을 몰랐어요. 그럼 애는 괜찮아졌나요? 애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필 애한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나 봐. 그 어미는 한밥집 식당 나가고
애비는 일용직해서 병원비 대고 그러는 거 같더라. 네가 준 돈은 애초에 다 병원비로 써버리고 뭐 어마어마하잖아, 병원비라는 게. 나도 이 얘기 듣고 마음이 참 그렇더라. 그러게요.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은호 아빠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 정신 차릴 수도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간 하소연을 하며 한참을 울다가 가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님을 토닥여 드렸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고 살았어요. 재산 분할을 해준 것이 가끔은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이의 병원비로 썼다고 하니 내심 조금 더 해줄 걸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게 정말 제일 큰 고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전 반납 없이 일만 했고 최대한 아픔을 잊어보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나니 어느 정도 희미해져만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즈음 낯익은 번호 하나를 보게 되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갈 채비를 하고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 애도를 해드렸어요. 아이들도 어려서 봤던 할머니였던지라 마음이 무거워 보였고 그날 이혼 후 오랜만에 남편과 그 여자를 보게 되었죠. 뭘 먹고 사는지 남편과 그 여자는 아주 수척해진 얼굴이었고 상주가 남편밖에 없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을 짐작할 뿐 저 역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의 아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우리 젊은 시절 너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보다시피 벌을 많이 받았어. 이제야 사람 좀 된 것 같은데 너가 보기엔 아직 멀었겠지? 애들도 잘 키워줘서 고맙고 이혼하고 처음 보네. 그래도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여. 늘 무거웠거든. 당연히 넌 뭐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해서 걱정은 덜 했었어. 앞으로도 잘 살아. 그래, 당신도 이제 미안한 마음 내려놓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나도 당신한테 섭섭한 거 다 잊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당신도 벼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남편에게 난생 처음 미안하단 소리를 들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고 이제 이 모든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봐서 그런지 저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런 말들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아마 이런 종지부를 찍으라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이라도 하라고 말이죠. 요샌 조금 일을 내려놓고 제 인생을 즐기려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 일만 해서 그런지 어떻게 노는지를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도 딸이 옆에서 차근차근 저와 데이트를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되돌아보니 정신없고 열심히 살았던 제 인생이네요. 파란만장했지만 그래도 두 아이들이 듬직하게 옆에 있어주니 잘 버텼다고 생각하는 제 인생이에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 앞으로 남은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가득 되시길 빌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결혼을 파혼시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는데
예비사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사건의 계기는 어느 날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결혼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하필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둘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돼서 연인으로까지 발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리인 제 딸이 대표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란 둘만 좋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되물어 보면서 재차 확인해 봤지만 딸은 확고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회사 대표의 아들을 집으로까지 데려오겠다는 말까지 꺼내 놓았네요. 둘은 그동안 좋아서 만나왔다지만 저는 둘의 관계로 인해 앞으로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아질 테고 거기에 따른 상처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딸은 일정을 잡아 주말에 회사 대표의 아들과 손을 잡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딸이 데려온 회사 대표의 아들을 맞아주었고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든 음식들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표 아들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오고 가며 가끔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우리 딸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했는데 부모님께선 알고 계시나요? 분명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서로 좋다고 결혼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봐도 될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아버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보이지만 아직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따로 어머니와 시간을 만들어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딸이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의 아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오고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었고 거기에다가 회사 대표의 사모님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거였고 회사 내에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딸이 대표의 아들을 넘본다는 소문이 안 좋게 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은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둘이서 잘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저를 안심시켜주진 못했네요. 서로 좋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면 꽤 오랜 기간 교제를 했을 텐데 주변의 상황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거실로 나가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인터폰에 보이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대표의 아들과 제 딸이 거실로 걸어 나왔고 무슨 일이냐며 옆에서 인터폰을 확인한 순간 둘 다 당황해선 저와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지 못하자 사모님은 집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길 재촉하셨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대표 아들이 어차피 전부 다 알고 오신 것 같다며 회사에서도 마주치게 될 거 차라리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네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곤 천천히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사모님이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본 뒤에 대표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딸은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제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집안을 한번 훑어본 사모님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곤 소파에 앉으시더니 모두를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일단 무슨 말을 하실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한참 동안 제 딸과 대표의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사모님이 뱉은 한마디에서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농기가 몇 개인데 보자 하니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야?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생각 없이 결혼까지 밀어붙이려 들어?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네가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래서 내가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전부 다 거절했던 거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집안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우리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있는 직원에다가 화장실 청소 아줌마가 웬 말이니? 너 인생 막 살기로 작정한 거야? 수준이 떨어져도 이건 너무하잖아.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지.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저는 전혀 불만 같은 것도 없고요. 여경 씨랑 앞날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의견에 거절한 적 없었고 묵묵히 따라갔었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엄마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무시한 채 둘의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거니? 너 엄마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갈 때까지 한번 가볼 작정이야? 사모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둘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분명 강하게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둘의 관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고 있지만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둘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쪽이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자식을 키워왔는데 그쪽 따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진짜 어디 내놔도 주워가지도 않을 하찮은 집안에서 내 아들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쪽이야 잃을 게 없겠지만 저희는 결혼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 회사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저희보다 더 큰 기업에서도 제 아들을 넘보고 있을 정도인데 볼 것도 없는 하찮은 집안에 제 아들을 넘겨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맞춰달라는 조건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 데려가는 조건 최소로 잡아 10억 마련해 줄 수 있으세요? 집안 꼴을 보면 총 재산 1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조건도 안 되면서 괜히 침 흘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그래서 보다 못해 찾아온 거니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님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제 딸이 대표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조금의 감정 변화 없이 무조건 안 된다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하셨네요.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것 같아 일단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압박감과 무거운 분위기가 끝이 나고 딸도 결혼이 힘들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결국 방에 들어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좀처럼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알려주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대표의 아들과 약속을 잡은 상태였고 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늦은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딸의 마음은 확고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둘의 마음이 진심인데 반대를 한다는 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니 차라리 뒤에서 후회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로서의 역할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과 함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끝낸 뒤 나오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그 뒤로 제 딸이 쫓아가고 있었네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소 도구를 내팽개치고 사모님과 딸을 뒤쫓아 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저는 사모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네요. 제 딸에게 돈 봉투로 뺨을 올려치더니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과의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시간이 금인 사람이야. 너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다고. 인사까지 처리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너 같은 여자 안 봐도 무슨 속셈인지 뻔히 안다고. 1년치 월급에 조금 더 넣어줬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 회사에 2번 다시 발도 들이지 마라. 격리 말단 주제에
어제 내 아들이랑 감히 약혼을 해? 너희들 아주 멋대로 행동하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줄까? 너 같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꼭 참고 있으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너희 엄마도 내일부턴 회사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금 뭐 하는 거야? 방금 제 딸 뺨을 돈봉투로 올려 치셨어요? 이러려고 비상계단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둘이 얼마나 좋으면 밤에 몰래 만나서 약혼까지 했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딸 얼굴에 손 한 번 올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꼭 책임을 물을 거고 제 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둘 다 아주 쌍으로 웃기고들 있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 하게?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찌그러져서 숨 죽이고 살아. 사모님은 저와 딸을 강하게 밀친 뒤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5만 원 지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을 전부 주어 딸의 가방에 넣어 주었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딸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제 딸에게 손을 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를 걸은 뒤 급하게 계획을 잡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며 들어가게 되었네요. 사돈, 여기에서 식사 중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셨네요. 저도 오늘 이 식당에 약속이 잡혀 있어서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주시죠.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이젠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시는구만.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애들이 약혼까지 했다는데 그럼 예비 사돈지간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자주 보는 얼굴인데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열을 내실까? 이봐 김서방,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직까지 내 딸한테 연락 못 받았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사부인께서 내 딸한테 이제 회사에 그만 나오라며 돈봉투로 얼굴을 내려쳤거든. 미안하지만 이 결혼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을 것 같네. 석태야, 네가 말한 거 다 준비해 왔거든? 지금 줄까? 뭐라고? 너 방금 우리 남편 이름 부른 거야? 감히 회사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정말 돈봉투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대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당연히 맞을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낸 건데 뭐가 잘못됐니? 내가 결혼을 반대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둘이서 몰래
반지까지 나눠 끼며 약혼을 해? 그만들 하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자식 얼굴에 손을 올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명주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준비됐으면 이제 넘겨줘도 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놨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원래 무서운 게 없거든. 내가 누군지 알아? 석태랑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 회사에 입사하고 만나게 됐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쪽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지? 그쪽한테 기와 눈이 많다고 했지? 석태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회사에 들어오고 우리가 친구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한테 뭘 부탁했는지 알아? 그동안 석태 밑에서 참 많은 걸 해먹었더구만. 내가 그랬지?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앞으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테니 우리 딸이 받았던 상처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원래 딸이 회사에 먼저 입사를 했었고 그 회사에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딸이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대표실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대표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서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먼저 말을 붙였고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요즘 자기 아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뒤에서 정보를 캐주길 원하고 있었네요. 나중에 사건이 해결이 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조건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닌 친구라서 앞으로의 삶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탁한 걸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날 때마다 사모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 또한 숨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걸 하나 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뒷조사가 진행이 되었죠. 친구가 서류를 꺼내들자 그 안에서 나온 내용물을 보게 된 사모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순식간에 친구의 집안에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돈을 횡령함과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인 친구 모르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흘러 들어간 곳의 돈은 친구의 회사와 라이벌인 타 회사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배우자인 제 친구를 놔두고 타 회사의 대표한테 마음을 뺏겨 뒤에서 돈을 받쳐주고 있던 거였어요. 회사의 자금을 사모님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할 수 있었고 결국 저한테 발목이 잡힌 거였죠. 라이벌인 회사 대표와 사모님은 꽤 깊은 사이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 믿어야 될 배우자가 오히려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친구는 서류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대표의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물이 쌓여 있는 상태라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했지만 친구의 손에 잡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 사모님을 연행했고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사모님은 조사를 받으면서
라이벌인 회사 대표가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걸 뒤늦게야 인정을 하게 된 사모님은 결국 친구의 다리를 붙잡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딸도 경찰서로 달려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정말 아주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 전부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작정이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믿어달라고? 마음 주고 몸 줬으면 전부 다 준 거 아니야? 그래서 막대한 회사 자금까지 전부 다 빼돌린 거 아니냐고?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랑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회사의 대표와 눈이 맞아 나를 버리고 그놈을 택할 수가 있어? 그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알면서 그 게임에 넘어가? 우리 회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남은 인생 끝까지 돈만 갚다가 세상 떠날 준비하라고.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대?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뻔히 알면서 모든 기밀 정보까지 전부 다 떠넘겨? 믿었던 당신이 나를 배신한 만큼 절대 용서할 일은 없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앞으로 당신께 아닌 우리 회사의 소유가 된 거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될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잘못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부탁이야. 얘네들 결혼하고 싶대. 그럼 내가 옆에서 모든 걸 봐줘야 되잖아.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어차피 당신은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 앞날이나 걱정해. 사부인,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라면서요. 그럼 나 대신 설득시켜줄 수 있잖아요.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웃기시네요. 그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야 꼬리를 내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일은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였고, 친구는 그래도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터트리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제 딸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일정이 좀 더 빨리 당겨진 것 뿐이죠. 결과는 달라질 수 없는 거고, 앞으론 바닥만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친구가 사모님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소리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제 딸이 받은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쉽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사모님은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친구의 회사는 그날 이후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네요.
막대한 자금의 손해로 인해 라이벌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딸과 친구의 아들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구의 회사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친구 아들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저와 따로 시간을 내어 자기 아들과 제 딸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살려준 노력에 대해 저에게 많은 보상을 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친구의 회사에서 제 딸과 저는 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현재 회사의 공금 횡령과 기밀 정보 유출까지 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교도소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서도 땡전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기막힌 상황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 딸과 친구의 아들과의 미래가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친구의 집안과 저희 집안이 함께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함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뜨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